네, 안녕하십니까. 리처드양 양수입니다. 오늘이 9월 14일 월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전 11시 4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 확실히 우리나라 증시가 오히려 미국 증시보다 더 안정적일 뿐만 아니라 보다 탄력적인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악재를 다 극복을 하면서 잘 안 빠집니다. 또 웬만하면 자공 호재도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되는 그런 모습으로 꽤나 탄력적으로 올라가기도 하죠. 이 모든 힘이 이른바 동학개미라 일컬어지는 일반인 개인들의 매수 파워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금년으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합계 약 50조 원 정도로 순매수했고요. 또 비슷한 규모의 자금이 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유동성으로 무장되어 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돈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최근까지 약 4개월 정도 펼쳐진 지수 회복 장세에서 종합지수, 코스피 종합지수를 본다면 거의 60% 정도 또는 그 이상 올라왔습니다. 그러한 강세장, 그런 회복 장세와 앞으로 펼쳐질 똑같은 강세장이라 하더라도 그 강세장은 좀 달라질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삼성전자가 리드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삼성전자가 리드하는 지수 상승 장세가 될 소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래요. 삼성전자가 전고점을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 전개된다면 보다 가파르게 현재 서머 랠리를 거쳐서 연말, 연초까지 아마도 금년 중에 잘하면 10만 원 정도 또는 그 이상 올라갈 가능성도 다분히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고 시장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지난주 목요일날 코드러플 미팅 데이가 있었고요. 또 그 2주 전부터 초대규모의 프로그램 매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이 바뀌면서 금주부터 이번 주부터 그 프로그램 주 매도 대상이었던 이른바 BBIG, 네이버나 또 LG화학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카카오나 이런 종목들이 그에 해당이 되죠. 자, 이들 종목들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 했던 건데, 그러는 면이 조금 보이죠. 하지만 기대했던 만큼 탄력적이지는 않아요. 그런 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 종목에 만약에 우리 예상이나 기대대로 삼성전자와 함께 현재 다시 N자 형태로 올라가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 각개의 종목에 대한 매수 타이밍일 뿐더러 시장 전체에도 지수 상승 장세라는 성격을 더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관점에서 그들 종목 시세와 함께 시장도 같이 봐야 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코스닥이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뜨면 그에 더불어서 당연히 반도체 관련주, 비메모리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이 움직일 것이고요. 또 스마트폰 관련주들도 나쁘지 않겠죠. 또 2차 전지 관련주들도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그들도 또한 IT 종목들이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약간 엇박자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5G도 나쁠 턱이 없다는 것이죠. 해서 코스닥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점. 다만 약간 별개로 봐야 될 것은 바이오 쪽입니다. 바이오 쪽은 어떻게 봐야 할 것이지? 이거 약간 숙제인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삼성전자가 떴을 때는 삼성전자와 그 성격을 같이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코스닥도 결코 불리하지 않다 하는 그러한 전반적인 윤곽을 잡아놓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내용들은 일단 2차전지 관련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 배터리데이가 다가오고 있죠. 9월 22일입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좀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그 점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는 뭐 계속 호재가 나옵니다. 뭐 퀄컴 얘기도 있고요. 또 증권가에서도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계속 올려요. 그리고 실적과 관련된 전망도 계속 상향 조정을 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걸 우리가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과연 그것이 어떤 정도 좋아지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2025년도 정도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현재 주가의 거의 한 4배 정도 가까운 수준, 한 20만 원 정도까지 너끈히 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20만 원이라고 하는 목표 주가가
이게 2025년도까지 안 가도 한 2021년 거쳐 2022년 뭐 그 정도만 돼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목표가에 도달할 소지가 높아 보인다는 그런 내용도 거기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요. 자, 순서에 맞춰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릴까 합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의 우상단에 문의사항 연락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어떤 문의사항이나 또는 저희 현대투자연구소에서 제공하는 6개월에 150만원짜리 현재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면 이 연락처로 문자를 남겨주시거나 또는 전화를 직접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안내 말씀 그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시장을 이슈부터 점검해 볼까 합니다. 일단 미국 증시는 혼조죠. 낙관론.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워낙에 돈이 많이 풀려 있고, 또, 현재 뭐 5G라기보다는 그 뭡니까,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성장성이 현재 담보되고 있는 그런 상태다 하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계속, 강세장이 펼쳐질 것이다 하는 시각과 돌락을 부담된다라고 하는 또는 뭐 일각에서는 대폭락의 전조가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부딪히고 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돼서 그저 자주 말씀드렸으니까 추가적인 얘기는 빼겠습니다. 일단 결론상으로 말씀드리면 큰 문제 없다는 것이죠.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지난 8월달 CPI는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이건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전월 대비 0.4%면 상당히 좋은 상태고요. 작년 동기 대비 1.3%. 기가 막힌, 물가입니다. 이게 2.0이 넘어가면 부담이 되는데요. 적당히 낮은 상태고, 그것이 이 정도면, 최근 들어서도 가장 좋은 편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적당히 균형을 찾아가면서, 그리고 현재 상승세를, 충분히 담보하고,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세까지 어느 정도 리드하고 있는 배경으로 작용된다는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다 중요한 것은 그 밑에 있는 주제입니다. 이번 달이죠. 9월 22일 테슬라 배터리 데이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생중계를 한다고 그래요. 이것과 관련돼서 또 미국에서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그 전망만 본다면 극과 극입니다. 최악으로 보는 그런 전망이 있고요. 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전망이 있는데 이게 참 재밌어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들의 주가 전망은 최악으로 보는 시각은 심지어 현재 주가의 거의 15분의 1 정도 수준, 뭐 10분의 1도 아니고요. 15분의 1 정도 수준이 19달러 수준까지 대폭락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까지 내놓는 사람들이 그런 부류가 있는 반면에 현재 주가의 거의 1.5% 정도 수준, 451달러 수준까지 올라갈 것이다. 현재 주가는 293달러입니다. 그렇게 단기적인 전망이 극과 극이고요.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장기 전망입니다. 장기 전망은 휴지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 아주 극단적인 비관론이죠. 전망과 함께 현재 주가의 거의 15배 이상 올라간 4,4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4,400달러라고 한다면 이 정도면 뭡니까? 애플보다도 더 좋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어쨌든 그런 정도로까지 더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전제 조건이 있죠. AD라고 써 있는 거. AD는 오토매틱 드라이빙입니다. 즉 자율주행이라는 거죠. 테슬라가 전기차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쪽에서도 전 세계 그쪽 분야를 리드하고 있는 주체죠. 자율주행차까지 성공을 한다면 그런 정도의 주가 수준까지 올라간다는 전망이 있는 반면에 모든 업체들이 전기차 등 현재 자율주행까지 다 따라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쟁력이 유지될 수 없다. 극단적으로 봤을 때 그게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비관론까지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극과 극인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탁월한 현재 기술력,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는 건데요. 다만 9월 22일 날 배터리 데이 이때 때 현재 새로운 배터리 기술을 발표한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건식 전국 기술.
이렇게 되면 전에 액이 불필요한 그런 전고체 배터리 개념인 것 같아요. 밀도가 현재 기존 배터리의 50%를 개선이 되고, 그러면 주행거리가 뭐, 1회 주행시 480km 넘어가 뭐 600km, 700km, 휘발유 초보가 더 좋게 된다는 얘기가 되죠. 가격도 2,300달러니까 거의 한, 얼마입니까? 300만 원 이상 싸진다는 얘기가 되고요. 자, 그리고 그것을, 그 전국 기술 자체적으로, 물론 이제 그 M&A를 통해서 확보한 것이지만, 그를 통해서 자체 생산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그래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 LG전자, LG화학이나 삼성 SDI나 기존, 그, 일본의 파나소닉이나, 또는 중국의 CATL이나 상당한 타격을 받겠죠. 상당한 타격일 것입니다. 상당한 악재가 됩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그런 전망이라고 계속 강변하고 있는 그런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현재 테슬라가 갖고 있는 배터리와 관련된 자체 기술력은 약하다는 것이죠. 여전히 파나소닉이나 중국의 CATL에 그 완제품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도이며, 더구나 현재 기술력을 통해 계속 그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보다 좀 외형 성장에 더 큰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현재 지금 성장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는 기술력을 증진시키는 것보다 오히려 현재 외부한테 외부에서 배터리를 뭡니까 그 매입을 수입을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생산 캐파를 늘리는 게 더 급하다 하는 관점에서 이런 얘기가 매우 더 유력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게 판단이 단가는 좀 낮추고 생산력을 확대해야 되는 절대절명의 그러한 입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 상황이 현재 LG화학이나 또는 삼성 SDI나 이쪽에 위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될 소지가 높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그리고 상당히 유력한 그러한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아마 이것 때문이라도 최근 배터리 2차전지 관련주들이 약간은 조심을 좀 했던 주가 약간 밀려왔던 배경으로 작용된 측면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와 관련 이전 호재, 증권사가 목표로 계속 상향 조정하고 있고요. TSMC를 계속 따돌리는 그런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거, 요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그리고 엔비디아, 세계적인 그래픽 카드 업체죠. ARM, 현재 AP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런 CPU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P 설계 아키텍처는 기본적으로 설계 골격을 짜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업체, 세계적인 업체입니다. ARM을 엔비디아에서 인수를 했는데, 그 엔비디아가 삼성전자하고 상당히 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엔비디아, 새로운 GPU 칩, 전량을 수주하기로 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도 삼성전자한테는 결코 나쁘지가 않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잠깐 보도록 하죠. 주변 증시 좋아요. 현재 아시아 증시뿐만 아니라 나스 선물, 그리고 유가, 금가 큰 지장 없고요. 달러 인덱스도 양호하며, 그리고 원달러 환율 현재 1183원입니다. 아까 내려왔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거고요. 자, 수급이 중요한데, 자,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하는 그 규모가 제법 됩니다. 외국인 기관이 1,000억 원 이상 동시에 순매수한 거는 최근 한 달 내는 거의 못 봤습니다. 이것도 변하죠. 이런 식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1,000억 원 이상 순매수하는 것. 이것도 아주 오래간만에 나타난 현상이죠. 그러니만큼 뭔가 의미가 있고 그 한가운데 삼성전자가 있는 거니까 상당히 그 의미가 작지 않다 하는 것이고, 기관들 여태까지 계속 매도했던 금융투자가 오늘 1,000억 원 넘게 순매수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까지 계속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던 연기금조차도 오늘 600억 원도 순매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 이거는 전형적인 그 뭡니까 그 일반적인 장세, 유동성 장세가 아닌 일반적인 장세에서 나타나는 지수가 많이 올라갈 때 보이는 그러한 수급 구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게 강세장의 정상적인 구도거든요. 지수 상승 장세, 삼성전자가 이끄는 지수 상승 장세가 나올 때 보편적으로 보이는 그런 수급 구도가
재현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코스닥은 일반 개인만 순매수하고 외국인의 동시에 순매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상대적으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조금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일단 삼성전자 위주로 보면 된다는 관점으로 그 배후 상황이 이렇게 전개 개진되고 있다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 매도. 잠깐 볼까요?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줄었어요. 361억 원밖에 안 되지 않네요. 차익거래는 순매수가 나오게 됐네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한 이 시각 되면 1,500억 정도, 마감까지 본다면 거의 4천억 정도가 매일 쏟아지면서 삼성전자는 좀 빠졌지만 삼성전자를 제외한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이 집중적인 매물 포화를 받았단 말이죠.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약간 아쉬운 것은 지금 플러스, 즉 순매수가 나올 수 있으면 좋았던 건데 아직은 그러지 않고 있어요. 만약에 오늘 장 후반이거나 또는 내일 당장이라도 그들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보다 노골적으로 뭐 네이버나 또는 LG화학이나 삼성 SDI나 이런 종목, 삼성바이오도 들어갑니다. 카카오도 들어가고요. 이런 종목들이 급등할 가능성도 다분히 남아 있으면 최소한 크게 나쁘지 않은, 잘 안 빠지거나 약간이라도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인데 잘하면 아주 급등할 수도 있는 상태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될 것은 다소 미흡한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우리 기대를 완전히 저버린 것은 아닌 그런 상태에서 하는 거고요. 베이시스가 약간 문제가 됩니다. 현재 베이스가 마이너스 0.6 내지 마이너스 0.8 정도인데요. 이게 플러스로 거의 반전돼야 되는데 이 점이 약간 이상해요. 이 점이 왜 베이시스가 이렇게 낮은지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요. 지수와 관련된 약간의 변수 때문에 선물시장 참가자들이 약간 수비적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건데 지수를 봤을 때 이 부분은 다소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까지 좋아진다면 지수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주변의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까지도 동반해서 같이 올라갈 소지가 높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그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와 같은 산업재 관련주, 오늘은 풍산이나 포스코 이런 종목들도 같이 움직입니다. 이런 산업재와 관련돼서는 중국과 연관되어 있는, 중국 경기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들이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 우리가 갖고 있는 LG전자한테도, 좋은 소식이 된다는 거죠. LG전자 최근 조정을 좀 받았으니까 더욱더 현재 2차 전지 이후에 원래 주력이었던 석유화학 부분의 사업이 좋아질 것이고, 이것 때문에 LG화학의 지난 3분기, 이번 3분기 내지 4분기 뿐만 아니라 아마도 하나솔루션의 실적도 매우 좋아질 겁니다. 하나솔루션, 가성소다나 또는 뭡니까? 그 PBC와 관련돼서도 상당한 성과를 낼 소지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만 최근 들어 2차전지나 수소차라고 하는 테마 때문에 많이 올라간 것에 따른 조정을 좀 받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빠지는 것으로 보이지 실제로 실적이 나쁜 것은 전혀 아니죠. 오히려 실적이 좋습니다. 따라서 이들 종목은 적정한 어느 때가 매수할 타이밍이 가는데 지금 거의 거기에 근접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자, 결국 삼성전자 얘기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결국 지난주 얘기가 나왔던 퀄컴, 세계적인 통신 칩 및 AP, 스마트폰의 두뇌 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AP, 스냅드래곤이라고 하죠. 스냅드래곤. 그 칩을 새로운 5G용, 스마트폰용, 뭡니까, 그, 스냅드래곤 AP를 전량 다, 현재 5나노급으로, 수주했다는 것이죠. 원래 TSMC하고 치열한 경쟁했던, 현재 분야고요. 오히려 TSMC가 수주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봤던 부분입니다. 근데 그것을 삼성전자가 전격적으로 그것도 전량 다, 더군다나 삼성전자와 퀄컴은 약간의 경쟁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퀄컴이
삼성전자한테 그 수주 발주를 했다는 것이죠. 대단합니다. 이거는 특히 파운드리 쪽은 고객사와 그 제조사와의 신뢰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술 보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또 그 기술이 계속 안정적으로 또 뭡니까 생산해서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부담까지 있어서 더욱더 그 고객사와의 신뢰가 매우 중요한데 글로벌 메이저급 현재 지금 팹리스라고 하죠. 팹리스 공장이 없는 그런 설계 업체들이 삼성전자한테 주문을 하기 시작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TSMC를 본격적으로 추격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기술적으로 봤을 때 미세화만 따진다면 거의 대등한 수준이지만 가격 경쟁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마진을 죽일 수가 있거든요. TSMC의 마진율은 근 40%나 됩니다. 그래서 마진을 많이 붙였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마진을 줄이면 전체 지네들의 수익이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삼성전자는 그게 큰 타격이 없죠. 그래서 가격 경쟁력에서 기술력은 거의 같은데 가격 경쟁력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점할 소지가 상당히 높아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또 굉장히 큰 폭으로 파운드리 시장의 점유율을 뺏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현재 삼성전자의 동부분 점유율은 17.7%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자체 AP가 있죠. 엑시노스라고 하는 자체 AP의 점유율을 빼면 사실상 10% 이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아직까지는 TSMC의 한 5분의 9번만 따지면 5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지만 그만큼 잠식할 수 있는 뺏어올 수 있는 마진의 그 폭이 크다는 얘기가 되죠. 여기서 중요한 거고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수준은 2019년 작년도 약 16조 원 정도를 했는데 삼성전자의 연간 매출이 약 240조 원 가까이 됩니다. 16조니까 약 한 7% 정도 되나요? 그 정도밖에 되질 않죠. 그렇게 안 되지만 현재 빠른 속도로 그 파운드리 수주 실적이 증가되고 있다는 거죠. 재작년에 비해서 30% 이미 증가가 됐고 금년도 최소한 20 내지 30% 증가될 뿐만 아니라 현대는 50% 정도 증가돼서 30조 원 정도의 매출될 것이고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원래 제가 2025년도에는 파운드리 부문만 약 40조 원 내지 50조 원 정도의 매출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던 건데요. 더 될 것 같은데요. 2025년 되면 60조나 80조, 80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80조 되면 아마 그 중에 3분의 1 정도는 영업이익입니다. 대단하죠. 이거 반도체 재래 부분만 떠져서 40조가 넘어가는데 파운드리 쪽에서 20조 이상을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니까 대단한 거죠. 그래서 2025년 되면 영업이익 80조를 제가 봤는데 80조 이상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80조만 돼도 적정주가 80, 아무리 못 가도 200만 원 이상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거 말고 계속 호재가 붙어요. 계속 IBM, 엔비디아 지난주에 나왔던 얘기도 인텔도 따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애플 것도 따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 그 얘기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자, 그리고 또 미중 기술 전쟁 반사이익을 받는 화이의 규제를 하니까 그쪽으로 올렸던 것이 이쪽으로 삼성전자한테 특히 스마트폰 쪽으로 호재가 되고 있고요. 또 SMIC 중국의 파운드리 업체입니다. 세계 5위죠. 여기를 규제를 하니까 그쪽으로 발주됐던 것들이 삼성전자한테 또 돌아오는 그런 효과도 생기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단기, 중기 수급 조건인데 금년 들어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4조 2천 정도 순매도했고요. 기관들이 근 4조 원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물량 현재 기관 외국인 합계 약 8조 원 정도 순매도한 상태인데요. 삼성전자에 대한 기본적인 베이스 주변 환경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식하고 있는 외국인 기관들은 당연히 그들이 매도했던 물량 모두 회수할 뿐만 아니라 더 산다는 거죠. 최소 8조 원 내지 플러스 알파. 잘하면 10조 원까지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이고요. 개인들은 약 7조, 8조 원 정도 순매도했는데 그들이 이제 팔겠죠. 팔긴 파겠지만 전부 다 파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도 삼성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다 팔지 않겠죠. 팔면 한 절반 정도 팔 겁니다. 한 4조 원 정도는 팔고 그러면 매물 압박 받을 수 있는 규모는 4조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매수할 수 있는 이런 건 최소한 8조 플러스 알파니까
가면 갈수록 지금 당장은 정고점에 걸려있는 매물 때문에 약 6만원 내 62,800원이 가장 최고니 그 사이에 있는 걸려있는 매물 압박 큽니다. 그 물량 소화하는 거 쉽지 않아서 당장은 무겁겠지만 그것을 돌파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보다 가벼워질 소지가 높다 하는 것을 뜻한다는 것. 최근 들어서도 외국인들이 지난 한 주 현재 외국인 6,900 순매도했고요. 일반 개인이 6,800 꽤나 많이 매도를 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매도를 하면 일반 개인들도 더 이상 매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삼성전자는 지난 3월 19일 날이 종합지수 최바닥이었는데 그때 대비해서 거의 67% 정도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는 불과 40% 정도밖에 올라가지 못했죠. 보통 지수 강세장에서는 의뢰 삼성전자가 리드를 하고요. 그랬을 때 종합지수보다 삼성전자가 더 많이 올라갑니다. 지금은 반대가 됐죠. 그 얘기는 그만큼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주도하는 장세가 됐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크다는 얘기가 됩니다. 증권가에서도 계속 긍정적인 전망이 나와요. 하나금융투자에서 3분기 영업이익 전망을 11조 1천억 정도 나왔어요. 저는 한 9조 원 내지 10조 원 정도 봤던 건데, 이 증권사에서는 더 많이 봤습니다. 11.1조, 11조 1천억 정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부분은 뭐 그저 그렇습니다. 5조 3천 나쁘지 않은 정도. IM 부분이 있죠. IM 부분은 스마트폰 부분입니다. 4조 2천 정도를 봤어요. 여기 하나금융투자에서. 놀라운 얘기입니다. 평상적으로 IM 부분은 2조 원 내지 2조 5천, 분기당 2조 원 내지 2조 5천억 정도 나오는 분야입니다. 근데 4조 2천억 정도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그것과 관련돼서 스마트폰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과 관련돼서. 그리고 소비자 가전. 이것도 센데요. 이 아마 언택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가전이 잘 팔린다는, TV가 잘 팔리고, 뭐, 다른 가전 잘 팔리고 그런다고 그러죠. 이게 1조가 넘어가기 힘든데, 7천억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분기당. 1조 1천억 정도 나온다는 거고요. 디스플레이도 0.5조. 평균적인 수준이고요. 그래요. 삼성전자 반도체도 나쁘지 않은데 반도체 외에 다른 부분이 좋아진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 만약에 내년에 반도체 부분까지 우리 예상대로 좋아진다면 훨씬 좋아진다는 거죠. 분기당 영업이익이 그러면 얼마 될까요? 거의 한 20조 안 나올까요? 20조 가까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뭐 20조까지는 힘들게는 15조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20조까지는 어려운 것 같고 15조까지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대신증권에서도 여기는 스마트폰만 이제 분석을 하는데요. 8천만 대, 분기당 8천만 대 이상을 팔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보급형이죠. ACDG 같은 거. 어쨌든 그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8천만 대. 원래는 한 7천만 대 그 부근이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좋아진다는 거죠. 신모델이 나오고 중국에 대한 화이에 대한 제재, 반사이기고요. 또 인도 시장에 엄청나게 지금 커지고 삼성그룹이 장악하고 있다고 하죠. 이런 것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삼성전기, MT넥스, 와이솔, 자화전자 우리 추천한 종목이 그런 종목인데 우리 종목은 약간 중복되죠. 삼성전기와 MT넥스인데 삼성전기는 삼성전자를 합치라고 했으니까 이 업체가 현재 남아있는 중복되는 종목은 MC넥스 정도라는 건데 지금 쫓아가기 좀 나쁜 것 같아요. MC넥스는 조금 위치가 높죠. 조금 내려왔을 때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그대로 갖고 있고 말이죠. 자, 여기까지인데요. 잠깐 시간이 조금 남아서 기존에 우리 종목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 잡아야 돼요. 수소차인데 수소차 중에서 현재 가장 역동적인 종목은 EM코리아 말씀을 드린 바 있었죠. EM코리아는 근데 오늘 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오히려 EM코리아는 매도를 해야 될 거야. 단기적으로 EM코리아 매수하시는 분들은 매도를 하시는 게 오늘 팔지 내일 팔지 그 차이인데 약간 안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오늘 팔아야 되고요. 약간 공격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내일 파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 시세고요. 추세적으로 봤을 때 가장 안정적인 종목은 AD, 자율주행까지 봐야 되니까 전대모비스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보다 공격적인 종목은 하나솔루션인데 45,000원에서 잡정했어요. 지금이 괜찮은 것 같은데 오늘 서두르기보다는 내일 정도의 타이밍을 보는 게 적절한 것 같고요. 자, 2차 전지는 LG화학 타이밍이 좋아요. 여기에 동그라미 제 오른쪽에 동그라미 표시를 한 영역이 바로 매수 타이밍이 되겠습니다. LG화학이나 또는 SKC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SKC도 좋아요. 이게 진한 음영으로
저 표시한 동그라미가 있었죠. 이쪽이 이제 매수할 기회가 된다는 거죠. 갖고 계신 분들이야, 뭐 LG 화학이든 SKC든 또는 삼성 SDI나 또는 현재 에코프로 BM이나 다 같이 갖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도 괜찮아. 위치가 좋아요. 근데 이들 중에 다 선역할 필요는 없다는 거고요. 반도체 관련주는 현재 테스나 계속 보이죠. 매수하기는 나쁩니다. 넷페스, SA판도도 둘 중에 하나인데 역시 쫓아가면서 매수하기는 다소 부담이 되는데 적어도 있는 물량 그대로 보유해야 된다는 거고요. 동진세미 기모들은 매수할 타임이 된다는 거죠. 안 갖고 계신 분들은요. 그리고 오랫동안 고생을 시켰던 PSK도 올라오는데 역시 쫓아가면서 매수할 타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네이버는 매수할 기회가 된다는 거죠. 네이버는 아주 적절한 네이버 아까 말씀드렸던 BBIG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매수할 대상이 네이버 같은 종목들이니까 현재 단기로 본다 하더라도 단기로 본다면 타이밍은 약간 늦춰 내일 정도 확인하고 매수는 않겠지만 추세적으로 반대했을 때 아주 절호의 매수 기회가 된다는 거고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그대로 보유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것과 관련돼서 현재 보면 한국과 컴퓨터 이거는 매수하기도 일단 보유 관점입니다. 매수하기는 다소 타이밍이 좀 애매한 그런 측면이 좀 있다는 것이고요. 자, 일단 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계속 보입니다. 다소 좀 무겁죠. 근데 이 종목은 앞서 얘기했던 네이버리와 같은 맥락입니다.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 역시 주 매수 타겟이 되니까 탄력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단기적으로도 좋은 타이밍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아주 적절한 그러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삼성전자는 뭐, 뭔 왜죠? 삼성전자는 무조건 매수 보입니다. 무조건. 이거는 뭐 특히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일수록 초보자일수록 더욱더 삼성전자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고요. 보다 장기적으로 본다 했을 때는 아 보다 장기적이라는 표현은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대로 또 그것과 별도로 좀 장기적으로 본다 했을 때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별반 그렇게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일단 뭐 그런 정도 보시고 시장의 대응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